바이든 대통령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책을 빼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민주당 후보 지명 여부를 가릴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유력 경쟁자 태미 머피 후보의 사퇴로 무난한 선출이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걸 통제하려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요타를 비롯해 주요 5개 자동차 회사가 품질 인증 과정에서 검사 결과나 특정 수치를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한국 정부가 전면 정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 풍선을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책을 빼든 건데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남북 국경 문제에 대한 가장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당분간 불법 입국한 입국자들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If an individual chooses not to use our legal pathways, if they choose to come without permission and against the law, they'll be restricted from receiving asylum and staying in the United States. 오늘 자정부터 적용되는데 남북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을 때 시행됩니다. 단, 동반자 없이 입국한 어린이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내에서도 갈리고 있습니다. I'm disappointed that the president has, sort of gone into the same frame as Donald Trump at a very time when we need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Donald Trump and Joe Biden. With my Republican colleagues not wanting to take action on this, we're at this point where the White House is taking some steps that I truly believe is going to make a big difference. 공화당은 너무 늦은 그리고 약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only question anyone should ask is, why didn't you do this in 2021? Why didn't you do this in 2022? 인권 단체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때처럼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We said that that was illegal when he tried an asylum ban that we think is very similar to the one that President Biden is doing. We think it remains illegal, and so we will challenge that in court.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의 민주당 후보 지명 여부를 가릴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유력 경쟁 후보였던 민주당 태미 머피 후보가 일찌감치 자진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앤디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무난하게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는 오늘 예비선거를 열고 오는 11월 연방 상원의원 선거 본선에 출마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를 각각 선출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한인 정치인입니다. 이날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오는 11월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인이 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오늘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마지 히로노와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그리고 애덤 스미스와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에 입양된 사람 가운데 약 4만 9천 명 정도가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만 9천여 명은 한인 입양인으로 추정됩니다. 공동 발의자 스미스 하원 의원은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이 수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2022년에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 티켓마스터의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그룹 샤이니 헌터스는 티켓마스터 고객 5억 6천만 명의 정보를 훔친 사실을 온라인 포럼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샤이니 헌터스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일부 크레딧카드 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50만 달러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 본사를 둔 티켓마스터와 모 회사 라이브네이션은 이 같은 해킹그룹의 주장에 대해 아직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 혐의는 웹사이트 해크리드와 호주에 본사를 둔 사이버데일리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호주 정부가 해킹그룹의 주장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샤이니 헌터스는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60개 이상의 회사를 해킹해 고객 정보를 대량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걸 통제하려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가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임인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는 한 항상 문제가 된다며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북한 핵무기 통제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면서 태평양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모든 악당은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트럼프 비판이 이어졌는데 백악관이 발표한 남북 국경 대책에서도 트럼프 견제가 계속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남북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가 하루 2,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I'm moving past Republican obstruction and using the executive authorities available to me as president to do what I can on my own to address the bord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문제를 4년 가까이 실패한 바이든 정부가 무언가 하려는 척을 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TV 토론을 앞둔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30년이 넘도록 탄산음료 2인자 자리를 지킨 펩시가 닥터페퍼에게 자리를 뺏겼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비버리지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탄산음료 시장에서 닥터페퍼는 8.34%, 펩시는 8.31%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의 1위는 코카콜라로 19.2%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스프라이트가 8.1%로 4위, 다이어트 콜라가 7.8%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닥터페퍼는 텍사스주 약사였던 찰스 엘더튼이 지난 1885년 개발해 1886년에 출시된 코카콜라나 1890년대에 출시된 펩시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닥터페퍼의 인기 비결로 대규모 마케팅 투자와 유통 전략, 특유의 향 등이 꼽혔는데 특히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성공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세계 완성차 1위 업체인 도요타를 비롯해 주요 5개 자동차 회사가 품질 인증 과정에서 검사 결과나 특정 수치를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직원들이 아이치현의 토요타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자동차 인증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国土交通省の職員らがトヨタ自動車の本社に入っていきます。 토요타는 지난 2014년부터 품질 인증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행자와 자동차 충돌 시 피해 측정 수치를 바꾸거나 충돌 시 충격이 아닌 타이머로 에어백이 터지게 했습니다. 부정 인증받은 차량은 7개 모델, 170만 대 규모입니다. 특히 일본의 국민차로 불리는 코롤라와 야리스 등 3종류는 현재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쓰다와 혼다 등에서도 31개 모델, 343만 대에서 엔진 출력 시험 결과 등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제가 된 38개 모델 가운데 지금도 생산 중인 6개 모델에 대해선 출하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부정행위는 지난해 도요타 자회사의 인증 조작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85개 자동차 제조 관련 회사에 자체 조사를 요구하면서 확인됐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자회사에 이어 본사 차원의 조작까지 확인된 셈입니다. 회사 대표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お客様、車ファン、すべてのステークホルダーの皆様に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この度は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한국 수입 차량은 한국 정부의 별도 검증을 받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500만 대 넘는 인증 조작 파문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러운 대도시 상위 20위 안에 캘리포니아주 도시가 7개나 포함됐습니다. LA는 전국 15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잔디 관리 제공업체 론스타터는 미국 내 150개 도시들을 오염과 생활 조건, 인프라 주민 만족도 등에 중점을 두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텍사스주 휴스턴이 높은 오염 수준과 심각한 바퀴벌레 문제, 대규모 산업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뉴저지주 뉴아기 2위, 남가주의 샌버나디노가 3위, 베이커스필드 6위, 프레즈노가 8위, 온타리오 14위, LA가 15위, 모데스토가 16위, 팜데일이 17위에 올랐습니다. LA시 민원전화 311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가 증가하며 LA시 전역이 쓰레기 천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LA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를 한 건수는 38,500여 건에 달해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6%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MLB 슈퍼스타 쇼헤이 오타니의 전 통역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늘 산타아나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페이 미츠하라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로부터 1,700만 달러에 달하는 절도를 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페이 미즈하라는 오늘 법원에서 자신과 오타니의 특별한 관계를 악용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페이 미츠하라는 오늘 은행 사기와 허위 세금 신고서 신청이라는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선고 공판은 6개월여 후인 10월 25일로 예정됐습니다. 이페이 미츠하라는 은행 사기 혐의로 최고 30년형, 허위 세금 신고 혐의로는 최고 3년형을 각각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메트로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한 남성이 버스 지붕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쯤 LA 다운타운 피코와 플라워길에 정차된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간 남성에게 내려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상의도 입지 않은 남성은 경찰의 명령을 거부하고 버스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무려 4시간 이상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취한 상태로 보였던 이 남성의 승차를 거부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성은 4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2시에 버스에서 내려왔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 개발 회사 직원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는 기술을 회사들이 감독 없이 개발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고발하는 직원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와 구글의 전현직 인공지능 과학자 13명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회사들이 상당수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회사들이 이런 정보를 정부와도 공유할 의무가 없다면서 결국 전현직 직원들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회사들이 이런 내부 고발자들의 입을 막는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전현직 직원들이 피해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검증을 위한 독립기관을 만들고 회사가 보복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감시하는 내부 조직을 사실상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동시에 회사를 비판하는 직원은 스톡옵션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명은 전 세계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인공지능 개발을 감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How do we govern technologies if we don't yet know their full potential? There is no one answer to that question. 경쟁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과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은 더 불붙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남북 간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한국 정부가 전면 정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효력 정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터 적용됐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해오다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에 항의해 우리 정부가 효력 일부를 정지하자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은 군사 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필요시 즉시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 모면용이라며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입니다. 9.19 합의 협상에 참여했던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SBS에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물풍선이 낙하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여야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오물풍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새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의혹 속보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기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조사본부도 처음에는 2명이 아닌 더 많은 책임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정훈 해병대전 수사단장이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해 경찰로 이첩하려다 회수된 기록을 받아 지난해 8월 11일부터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엔 포병 11대대장과 7대대장은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성근 4단장 등 간부 4명은 사실관계를 적시해 이첩, 초급 간부 2명은 이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지난해 8월 14일 조사본부 초기 보고서를 보면 임성근 4단장을 포함해 6명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사실상 혐의자를 6명으로 본 겁니다. 임 4단장에 대해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해 최 해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14일 이 보고서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에 전달된 뒤 20일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외압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박경훈 당시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진락 전 수사단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은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네, 열대나 아열대 지방의 질병으로 잘 알려진 댕기열 환자가 최근 프랑스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쯤 열릴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댕기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노천 카페에서 여가를 즐깁니다.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늘었습니다. 불청객 모기 때입니다. Donc je me suis fait piquer ces dernières semaines quand il y a eu un pic de chaleur et j'avoue que je suis très inquiète avec l'été qui arrive. 문제는 댕기열 같은 위험한 질병을 옮기는 모기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겁니다. 1분기 프랑스의 댕기열 환자 수는 2,166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나 폭증했습니다. 댕기열을 옮기는 흰줄 순모기는 프랑스에서 2004년 처음 발견됐는데 현재는 파리를 비롯해 국토의 80% 이상에서 서식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We've seen outbreaks in France. It's certainly a threat that is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given the more suitable climatic conditions for the vectors. 지구 온난화와 남미 등에서 댕기열이 크게 유행 중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댕기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남미에서 대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도 브라질 월드컵 등을 계기로 확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C'est le risque de saturer nos systèmes de lutte contre les moustiques et du coup de se retrouver avec une circulation plus active de la dengue, moins bien contrôlée. 빈대출물로 한 차례 몸살을 앓았던 프랑스 방역 당국은 올림픽에 대비해 댕기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3명의 20대 청년이 강물에 휩쓸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사고 직전 마지막까지 서로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프레마리아코 인근 나티소네 강입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른 급류에 오도 가도 못한 채 세 사람이 서로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고립된 겁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한 채 버텼습니다. 7m 정도 떨어진 강둑에 구조대원들이 있었지만 거센 물살 탓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밧줄을 던져봤지만 안타깝게도 3명 모두 빠른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구조 헬기는 이들이 사라진 지 불과 1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연인 사이 남녀와 이들의 친구인 여성 1명은 모두 20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잠수부와 드론, 헬기를 동원해 수색한 끝에 두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강변을 따라 산책하던 3명이 강 가운데 자갈밭까지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마리아코 시장은 현지 주민들은 강물이 진흙탕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제방이 무너진 걸 알고 즉시 물 밖으로 나오지만 이들은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밀라노와 바레세 등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계속된 폭우로 홍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 뉴욕 지역에 예년보다 이른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6일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과 SK 하이닉스 아메리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한국어 채택 활성화를 위해 SK 하이닉스 아메리카의 지원을 받아 8월부터 4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3개 고등학교에 한국어진흥재단이 제작한 한국어 교과서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달부터 뉴욕 지역에 예년보다 이른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달부터 대서양 연안에 총 17개에서 25개의 폭풍이 발생하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시속 74마일의 강풍, 4개에서 7개는 시속 111마일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지아와 뉴욕 등 전국 14개 주에서 유통된 오이가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플로리다주 델레이에 있는 프레시 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즈에서 포장된 미니 오이와 잉글리시 오이가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가 있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5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배송됐습니다. 애틀란타 도심에서 수도관이 파손돼 물난리가 난 지 5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애틀란타시 전체에서 물끓임 주의보는 부분 해제됐지만 여전히 물을 끓여 먹어야 하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손된 수도관을 수리하는 데에는 최소 하루가 더 걸리며 공립학교의 여름 프로그램은 전면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벌써 여름이긴 여름인가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스 해변에 여름 명물이자 골칫거리가 돌아왔다고 하네요. 해달 841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스 해변에 스타로 통하는 해달이 최근 은둔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 서퍼들이 긴장하면서도 반기고 있습니다. 해달 841이란 이름을 가진 이 해달은 지난해 여름 서퍼들의 보드를 물어뜯거나 빼앗아 타는 등의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더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포착됐다고 하네요. 야생에 적응하지 못한 어미 해달에게서 태어났던 해달 841호는 몬터레이 수족관에서 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지내다가 자연으로 보내졌는데요. 이후 계속 인간들의 서핑보드에 접근했고 포획에 나선 야생동물관리국의 포위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한층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올해도 이 해달 841을 보려고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된다네요. 존 로즈 미국 하원 의원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추행 입막음 돈 의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느라 결변을 토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 의원이 아니라 뒤에 앉은 아들이었습니다. 올해 6살이 된 이 꼬마는 아빠의 연설이 시작되자 곧바로 웃음을 지으며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혀를 내미는가 하면 손짓을 하기도 하면서 쉴 새 없이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널리 퍼지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꼬마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고 아빠인 의원은 앞으로 이보다 더 기억에 남는 연설은 할 수 없을 거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미국의 한 배우 겸 가수가 공연 도중 박질 때문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공연 끝나고 곧장 병원으로 가야 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미국의 인기 드라마 가십걸 시리즈에 나온 배우 겸 가수 테일러 맘슨이 스페인에서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팬들 앞에서 거침없이 매력을 뽐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관중들은 맘슨의 다리를 보며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맘슨의 허벅지에 박쥐가 붙어 있었던 건데요. 맘슨은 누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차분히 말하며 놀란 관중들을 안심시켰고 스태프들이 달려와 박쥐를 떼어내자 공연까지 무사히 끝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향한 맘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쥐에 물려 앞으로 2주간은 예방 차원에서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견병 바이러스가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뇌질환을 유발하는데 만약 치료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평균 생존율이 약 4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커다란 흑곰이 어슬렁어슬렁 한 야영장에 나타납니다. 아이스박스도 쏟고 여기저기 뒤지는데요. 순식간에 야외 나들이 장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죠. 사실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동물원이 마련한 행사 현장입니다. 곰과 대치하는 걸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모의 야영장을 차려놓고 흑곰을 풀어본 건데요. 하지만 야영장 곳곳을 헤집으며 엉망으로 만드는 흑곰의 모습에 맹수의 위력만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